정진석 그 의원 판결 사실 뭐 정진석 의원에게 죄가 있다면 정진석 의원은 자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찰에서 500만 원 벌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6개월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야 이런 판결이 라고 많은 분들이 이게 양형 기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만 유례가 참 찾기 힘든 이런 사안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 누구냐 네.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판사님의 얼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는 글삭튀라고 썼는데 일단 이 정진석 판결을 내놓은 박병곤 판사의 이력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38세입니다. 수원 영덕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한양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2009년이죠. 2009년에 사시 51회로 붙었고 사법연수원 41기를 마쳤습니다. 수원지법 판사를 했고요.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금 재직 중입니다. 자, 그 2023년 3월부터 촘촘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3년 올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정진석 사건이 이 박병곤 판사에게 배당이 됩니다. 요 사건이 배당되고 나서 그 3월에 페이스북 같은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기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진석 재판은 원래 3월 10일인가 20일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좀 재판을 미뤘습니다. 5월 말로 미뤄서 5월 말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저렇게 재판이 되고 나서 며칠 전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6개월형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아니 본인 글을 판결 전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건 배당 전이었다면 더 모르겠는데 사건을 받은 다음부에 왜 자기 정보를 법조인 대관에서 지워달라 그러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썼던 글도 왜 지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저 지점이 이게 계획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판사들은 자기 진보적 성향이나 혹은 자기 아주 보수적 성향을 판결해서 내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거는 내 성향에서 봐도 과도한 일이지만 나 일 한번 칠래. 나 일을 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추적해 오겠지. 내 신상을 뒤지겠지. 그러니까 미리 지워버릴 거야. 라고 미리 먼저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래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페이스북도 비공개로 바꿔버리고 잠적이라고 휴가 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 판결이 나온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워낙 판결이 이례적이니까 법조에서 이제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뭐 문의를 했죠. 이번 판결 취지는 뭡니까? 혹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이유는 뭔가요? 검찰은 500만 원 구형,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데 왜 판사님은 6개월 실형을 내리신 거죠? 법정 구속은 왜 안 하신 거죠? 뭐 이런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판사는 판결로서 얘기한다. 그 판결문으로만 이해해달라. 이거는 이제 그 자기는 법관으로서 사상과 뭐 정치적으로 뭐 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된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 외에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어떻게 본다면 이건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대답인 거죠. 아주 스탠다드한 대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그 존중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사의 성향을 보겠다. 그 판사가 지역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와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안정성을 되게 훼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판사는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판결은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최종 신급이잖아요. 갈등의 중재자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뒤진 거예요. 뒤졌다기보다는 취재를 했더니 이분이 그랬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었어요. 저렇게 페이스북에서 과연 그러면은 지운 페이스북 글의 내용이 뭔지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나니까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글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최근 글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의 글로 이 사람이 지금 법관이 되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유추하기는 매우 힘듭니다만 일단 어떤 스타일인지 사람의 성향을 잠깐 살짝 볼 수는 있는데
고3 때인 2003년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즉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 헤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예. 국회의원을 헤쳐먹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고등학생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을 헤쳐먹다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데 대한 이렇게 반항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이런 글쓰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신문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양대 법대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04년에 들어가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2004년에 촛불 집회면은 이게 저기잖아요. 노무현 탄핵 이후에 탄핵되죠. 예, 탄핵 때. 전 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004년 자기 블로그에 쓴 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글은 좀 상당히 좀 개그처럼 쓴 것 같긴 한데요. 네, 개그 본능이 많이 발동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선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지하당 활동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나는 지금 적은 거예요? 아니요. 이 민노당이라 부른다. 그 정도까지밖에 없네요. 잠깐만요. 저 한겨레 신문에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블로그에다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깨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서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 정부의 발표문들 있지 않습니까? 간첩단 사건 이럴 때 그거를 일종의 패러디를 해서 쓴 것 같아요. 개그로 쓴 거고 대신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민노당 당원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판사를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어떤 사상적 정체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직업도 판사가 아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썼던 글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판사의 판결을 단죄하거나 그 성향을 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사가 되고 난 다음의 글입니다.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부 페이스북 글들을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대선 6일 후죠. 예,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 그리고 4월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울분을 삼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주당에 대한 애착을 보입니다.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라는 어떤 중국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또 하필 중국 드라마예요. 그 중국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글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조국 전 법무장관 그 입시비리 막 터지고 이럴 때 무렵이었잖아요. 그때도 권력 측이 발표한 그대로 사실화 시켜버린다. 그리고 또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스탠스와 똑같습니다. 권력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신을 약자로 스탠스를 두는 거죠. 자, 2019년의 권력은 누구였을까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박 판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원하고 그러니까 딱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꽂힌 어떤 사람들. 근데 그게 대부분이 뭐 박영선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조국 사태 때에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 박 판사의 경우에는 요걸 표현을 하기를 권력 측 발표를 그대로 사실화했다. 즉 고등학교 때 글부터 시작해서 판사가 된 이후에도 어떤 정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그 상대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저 사고의 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 이념 정당이나 이쪽을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한쪽은 선, 한쪽은 악, 그리고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 이런 이분 사고를 갖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우리법 연구회나 뭐 민변이나 이런 데 소속 판사나 법조인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판결을 했을 때 판결에 그런 게 그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방금 저 페이스북 글들을 우리 박 판사님은 정진석 사건을 자기한테 배당된 이후에 저거를 지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글이 있었으면은 변호인이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좋아하고 박영선을 좋아하고 조국을 두둔하는 사람입니다. 즉 정치적 성향이 반 한나라당, 즉 혹은 뭐 반 국민의힘 혹은 반 보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 공정한 저 재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재판 바꿔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지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글 삭티다. 글을 삭제하고 튀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고등학교 때이지만 자기가 뭐 법조계에 들어와서 지하당원으로 활동하고 법조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이런 그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데 계신 분 뭐 이런 소속으로서 활동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오히려 밝히면 뭐라 그럴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는 뭐 옳지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분처럼 자기 성향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이라는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화제가 되고 그래서 이 판사가 누구냐를까지 찾아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 말고도 무수한 간접단 사건들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또 이념적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상을 숨기고 자기의 속셈을 숨기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한다는 거면은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지금 제가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 판사가 이재명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져서 이틀 동안 소주 좀 마시고 뭐 이랬다.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재명과 관련한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저 쌍방울 사건이라든가 뭐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정이 됐다. 그래서 돌렸는데 이 박 판사가 맡게 됐다. 박병건 판사가 맡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싹 지운 것 자체도 다 잊혀져 있으면 지금은 이제 지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 그걸 캡처하신 분들의 그 이미지가 법조계에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자, 이게 지금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대충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게 법의 안정성인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안정성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돈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들이니까. 근데 형사법의 경우에는 좀 새로운 판결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박 판사의 경우에는 이걸 새로운 판결로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감정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경향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앞서서 김명수 체제에서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거에는 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김명수 체제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진 배치가 되는 그거 하라고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네. 대법원장 시켰다는 게 이제 이런 네.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회에서 거의 세포 조직처럼 다양한 재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면 한 사회가 바뀝니다. 네. 한 사회 체질이 저는 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이게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2017년 8월에 인천지법 판사였던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다. 재판이 정치다. 이거 진짜 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또 유명한 분 있죠. 예, 예, 예. 재판은 곧 정치다. 네. 그다음에 2020년 6월에는 김미리 예.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국 장관 재판에서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 즉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계속 미루고 네. 휴가 가고 막 네. 그러면서 이제 한정없이 미뤘던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최창석 판사의 얘기는 예. 이분은 이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법관 1심 무죄가 나왔더니 그거에 예.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저거는 부장판사가 그 남이 한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글을 그렇게 올리는 정말 거죠. 예외적인 예.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 판사를 만나면 무죄가 되고 저 판사를 만나면 유죄가 되고 이거는 정말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 체계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법이 흔들리는 건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네. 박병건 판사가 그 전에 했던 판결들은 네. 또 딴 것들이 네.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상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저런 분들을 전진 배치시킨 이유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체질을 바꾸는 판결들이 곳곳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이 네. 그런 건 저런 법조인들과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 박병건 판사의 과거 글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캡처했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엉뚱하고 이게 돈키호테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뭐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성격 자체가 상당히 참 특이하다.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예.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 엄마 아빠에겐 아들이며 노무현에게는 국민이고 국회의원 남경필에게는 지역구민이다. 수원이었죠.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 장덕규에게는 나는 제자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에게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자 앞자리 공부 안 하는 친구에게는 나는 공부기계였다. 또 안유순에게 나는 궤변을 일삼는 궤변가였다. 그러니까 저기 언제입니까? 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이제 네. 그 시절 85년생이니까 네. 저기 2004년 글이니까 네. 대학 가가지고 뭐 한양대 이제 고3 때나, 법대에 예. 들어가서 쓴 글인데요. 그냥 네. 그냥 뭐 혼자 일기장에나 쓸 글인데 네. 참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런 글들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건 뭐 약간 이 사람 성향은 보여주죠. 약간 과대망상 뭐 여러 가지 동교태적인 것이 있는데 문제는 저런 거는 별로 자기도 문제 안 될 거라 생각. 저들은 안 지운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나오고 트위터도 지금 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법조계에서 돌아다니는 저분이 판사 자격으로 썼다고 하는데 지운 글들 네. 그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